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제아입니다. 한 2달 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어떻게 보면 생애 첫 책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전자책을 냈지만 그래도 그 첫 책을 내고 나서 한 일주일간은 정말 거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부터 작가의 꿈을 꿨었고 퇴사를 하자마자 나는 책을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끝에 처음에 준비한 책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퇴사책을 내게 되는데, 이 글이라는 게 쓰려고 한다? 이러면 나오지가 않고요. 자꾸 숨어요.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냥 쓰여지는 대로 내가 뭔가 쓴다 하면 읽는 사람도 좀 편안하게 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퇴사 후 1년 나를 배우는 시간, 그 책이 좀 어떻게 보면 무겁다면 무겁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 책을 이제 쓰고 나서 내가 책을 어떻게 하면 리뷰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책의 제목처럼 퇴사 후 1년 동안 감정의 어떤 변화라든지 실제 어떤 생활의 변화 이런 걸 많이 넣기는 했지만, 그런 1년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그 1년 이후에도 계속 겪고 있거든요. 퇴사 후에 제가 했던 일 중에 소원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소원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소원일기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 쓰면 이루어진다 이런 책들의 종류를 한 5-6권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요거는 꼭 해봐야겠다 이렇게 실천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소원을 100일 동안 하루에 3개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을 3번을 쓰는데 숨을 이렇게 참고 문장을 막 써요. 끝까지. 그리고 또 숨을 참고 문장을 막 써요. 왜 소원을 쓸 때 숨을 참고 써야 될까? 그래서 그 책의 저자도 이제 그런 식의 인터뷰를 사실 했던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숨을 참으면 뭔가 집중력이 높아지긴 하잖아요. 미래일기 쓰듯이 소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될 거다,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됐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는 건데, 이거를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진짜 이게 리얼리티하게 이게 현실인가 하고 현실감이 자꾸 생기고요. 어떤 목표나 그런 신념을 세웠을 때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가고 있나 막 이런 건데, 그런 마음이 많이 잦아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신념을 계속 심어주는 거, 사람이 각오를 하고 뭐 결심을 하고 하더라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권태기도 있을 거고 좀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좀 게을러질 때도 있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는데, 어떤 목표와 이 소원일기가 좀 동일시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이제 계속 쓰면서 중간에 하루 빠뜨려 먹으면 또 이제 새로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 다시 시작이 된 거죠. 총 100일을 채워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100일 동안 해낸다는 게, 그래서 그 곰이 100일 동안 마늘 먹고 괜히 사람이 된 게 아니구나. 그 100일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구나 이런 걸 느꼈었는데요. 작년까지 그거를 쓰고 올해 들어서는 그걸 안 썼어요. 근데 그 소원일기를 한번 쓰고 나서 잊어버리래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번, 그러니까 100일이 다 채워지고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소원 3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 소원을 쓸 때는 완전히 새로운 걸 써야지 이전에 썼던 게 뭐 안 이루어졌다고 다시 쓰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올해는 그걸 쓰지 않았는데, 그때 썼던 소원일기의 내용들이 올해 몇 가지 이루어진 게 있어요. 1-2가지 정도? 근데 3가지인데 1-2가지면 되게 많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5월부터 조금씩 뭔가 이제 기운이 좀 빠지고 슬럼프가 오고 이러면서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의심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정표가 갑자기 싹 없어진 것 같은 거죠. 저쪽에 가면 뭐 CU가 있고 저쪽에 가면 뭐 치킨집이 있고, 이러한 이정표들을 내가 다 동네를 알고 있던 동네를 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 동네가 낯선 동네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써야겠구나, 소원일기를. 소원일기에 관한 이야기가 제가 썼던 그 퇴사 후 1년 나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그 책에 있어요. 제가 요즘 특히 드는 생각은,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건 아니면 출산을 하건
아니면 뭐 어떤 일을 겪든 간에 그 작은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 그냥 인생의 축소판들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미화원이 됐다가 대통령이 됐다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퇴사 후 1년 동안 제가 겪었던 그런 어떤 격변의 변화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또 감정이나 뭐 일상생활의 변화들이 퇴사 이후에 살면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한 번 또 겪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퇴사 후 1년에 대한 책을 썼던 이유가 이 책이 뭐 잘 팔릴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유명 작가가 될 거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퇴사 후 1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시기였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회사원에서 퇴사 후에 자기 에너지를 찾고 자기 패턴을 찾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지만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도 퇴사 후 1년이라는 걸 좀 넣었었는데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겪었던 변화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몰랐던 나를 다시 발견하고 새로운 환경에 던져진 나를 좀 더 테스트해보는 그런 기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의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은 전자책이니까 해외에서든 어디서든 구매 가능하세요. 책 보신 분들은 저에게 간단히 피드백 주시거나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구독자 1000명 이벤트 할 때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도 있겠죠. 그 퇴사 후 1년 나를 배우는 시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책 리뷰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